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서도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왜 소개하다 잠깐 웃었냐면 평론이 인생을 건다. 오늘 네 분 네 타짜 중에 잘하면 평론에 인생을 걸어야 될 사람 진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오늘 인생 안 걸기로 했어요. 사회에 저 인생을 거세요. 뭐요? 앵커 사회의 인생을 거세요. 내가 왜 그래요? 네 분. 아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 얘기해버려요 그냥. 저 몰라요. 알아도 모르는 척. 보니까 앵커가 몰라도. 한덕수 같아. 앵커가 패만 돌려. 위증한 거. 본인은 안 하고 패만 돌리고. 한덕수 전 총리. 배만 돌려요? 패만 돌리고 있어. 위증이야? 네. 가장 정직한 고백을 하십시오. 뭐요? 다 알고 아는 거 있어. 다 얘기하라고. 그럴까요? 네. 얘기하세요. 예?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한테 들었는데 이러면서 그러게. 고민에다가 본방 불가해서 고민하고 안 돼, 안 돼. 예. 고민 본방 불가해서 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품격 있는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청취쇼.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자,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제 일단 15년이 구형됐어요. 구형. 이거 그냥 느낌에 언론 보도 보고 딱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구형이에요. 이건 선고는 아니니까. 약하다, 적당하다, 강하다. 어느 쪽이세요? 아니 그 자체로서는 중형 구형인데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구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구형량의 많으면 절반, 적으면 3분의 1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게 최저형이 5년이에요. 그걸 감안하면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구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15년 구형이 나와서 그동안에 어쨌든 검찰이 굉장히 특검이 공세적으로 이제 수사하고 재판에 임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형을 좀 적게 구형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탔잖아요. 15년 구형 자체가 국민법검정에 따르면 굉장히 낮다. 그리고 검찰 구형의 이유를 봐도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그 쿠데타보다 더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민주주의 값어치가 45년 전에 그때 허화평 이런 사람들이 15년 구형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더 망가졌으면 15년 이상 구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망가뜨린 값어치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구형이고 예. 내란 노두머리 방조 혐의가 10년 이상 최고 50년까지 구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래도 한 25년, 30년 해줘야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단죄의 구형이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구형이다. 저는 봐줬다. 불똥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튀겠다. 그런 그건 생각이 뭐야? 들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예. 특검이 대단히 좀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좀 뭔가 좀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한덕수 전 총리는요? 1차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예. 와 저렇게 좀 허술하게 구속영장을 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1차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이 막 발견이 됐는데도 2차 영장을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봐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정보 얘기를 들어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 수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예. 많은 사실들을 털어놨다. 진술했다. 이래서 예. 좀 특검이 풀리바게닝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그것에 이제 결정적인 것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한 7분간 통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랑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예. 특검이 좀 봐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혐의가 내란이잖아요. 예. 동조방조 뭐 이런 것들인데 15년밖에 구형을 안 했다. 물론 15년 어마어마한 형이죠. 감옥에서 15년 살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작은 형이겠습니까? 근데 내란 혐의에 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했던 여러 가지 행태에 비하면 상당히 좀 낮은 형량을 구형하지 않았느냐. 뭔가 있다. 그럼 이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한 게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 내용은 얘기 안 했을 거고 윤 전 총리. 짧아요 그거는. 예, 짧고 한덕수 전 총리가 6, 7분 동안 무슨 얘기했는지 다 불었을 거다. 네. 특검이. 그래서 한 전 총리 좀 봐주고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칼을 들이밀 거다 이 얘기인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
이게 주제가 아닌데 지금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 분위기가 네. 원래는 아유 특검 조사 받고 나왔더니 별거 없었어 그때 그렇게 얘기잖아요. 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점점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거 잠깐 쉬었다가 알겠습니다. 잠깐 쉬고 있어요. 막 정리하고 있어 머릿속으로. 문자로 지금 물어보고 있어도 돼요. 추경호 원내대표시죠. 알았죠? 물어보세요 지금. 네, 네. 네. 많아요? 적어요? 제 예상보단 조금 덜 나온 느낌이에요. 앞에 2자는 있을 것 같았는데 예. 15년이라는 게 굉장히 그 특검에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절충한 느낌이 들어요. 장 소장님 말씀에 예. 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재판 과정 뭐 위증한 것도 인정하고 뭐 엄청 꾸짖었잖아요, 막 예. 관장이. 그랬는데 구형량은 이게 구형이잖아, 선고가 아니라. 뭐 그렇죠. 예. 물론 구형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그런 있지만 경우도 있어요. 예. 특검이 말씀하신 대로 어.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렇게 뭐 가혹하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 예.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 구형보다 전 최후 진술이 어저께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하겠다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이 맥락도 없고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일단 뜻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나는 몰랐다. 비상계엄 불법인지. 일단은 무죄 주장인 건데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저는 이거 그 순간 기억이 맥락도 없고 분명치 않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예. 그날 한덕수 총리의 행동을. 근데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국무위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재촉하고 빨리 와달라고. 그리고 문서도 뭐 본인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지만은 문서를 받는 장면, 예. 또 들여다보는 장면, 심지어 최상목 부총리가 보고 있는 문서를 같이 보는 장면,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에 한덕수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고 만류했다는 그 본인의 주장은 예. 누구의 증언으로도 입증이 안 됩니다. 당시에 국무위원들 누구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걸 보거나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본인은 당시에 뭐 그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무엇을 보거나 듣긴 했지만 그게 전부 기억이 안 난다 얘기하는데 예. 멘탈 붕괴가 그때 온 게 아니고 지금 온 것 같아요 법정에서. 그래서 횡설수설하면서 이진관 그 부장판사가 그렇게 계엄에 반대했다는 얘기를 그러면 윤석열 앞에서 하지 그랬냐 이렇게 공판 도중에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막 횡설수설 얘기하면서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 맥락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예. 본인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였어요. 아니 저는 이거요. 아니 근데 뭐 사람이 뭐 너무 놀랄 일이 당하면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그 경우는 그런 경우 없어서 모르겠는데 선택적이잖아요. 예. 어떤 건 기억이 굉장히 잘 나고 어떤 건 안 나고. 아니 저는 최후 진술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뭐요? 들어요. 마지막 말에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도우려 한 일은 결탄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도우려 했었잖아요.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경우에 사후에 좀 뭐 결제하고 만들려고 하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했다가 또 2명 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만을 만들는 최후 진술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했던 얘기 보면은 CCTV 영상에서 이제 문건 2개 들고 있는 거 딱 보여주니까 거의 멘붕 상태여서 인지 못했다. 이거 이제 기억이 안 났다. 뭐 이거 어제 최후 진술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장타째 얘기했던 사후 계엄 선포문 이거는 나는 박물관에 두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는 좀 처음 들었네. 예, 보도가 들었어요. 됐어요. 듣긴 들었어요. 예. 한덕수 전 총리 얘기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뭐 있습니까? 두 분은. 멘붕이 이제 가장 남는 단어긴 한데 예. 한덕수 전 총리가 끝까지 비겁하게 임하고 끝나는구나. 최후 진술에서 양심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반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CCTV가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는 이미 끝났고 예. 저는 그 사후에요. 12월 3일 이후에 권한대행을 하면서의 한덕수의 행동 과연 멘붕이 계속 지속됐었나 멘붕이 깼나 그때 그가 했던 일은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했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했죠. 더 경악스러웠던 건 대통령 목이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탄핵을 못하게끔 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이 내란의 이 전체 흐름에서 본인이 역할을 중대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 50년 공직생활 하신 분으로서 참 안타까운 비루한 마지막이다. 아니 저는 예. 그 멘붕 상태라는 단어를 쓴 걸 보고 그 공직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총리까지 2번이나 하신 분이 예. 멘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예. 아 이분의 지금 전략 또는 심리 상태 막 절박함을 막 모든 걸 통해서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예. 느낌을 받았고 그 CCTV 영상이랑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보니까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제일 이분의 역할이 확실히 중요했구나. 만약에 그 몇 명 모이지 않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다 그냥 수능에서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딱 중심 잡고 버텼으면 최상목 부총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 세게 피력을 했다면 비록 대통령이 있든 없든 예. 그럼 이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전 총리 예. 그 다음날 경질되기. 그래서 예. 판사들도 왜 그때 막지 못했느냐 한 게 뭐냐라고 이분에게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를 그 당시 상황을 계속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좌장격인 분이 분위기 몰아가면 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 혼자고 김영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거 없이 무사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 주목을 했는데 구형량이 생각보다 적더라. 아니 이런 근데 생각이 한덕수 총리도 결국엔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이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진관 재판장이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윤석열 앞에서 그 얘기를 하지 그랬냐라고 얘기하니까 더 연륜 있는 국무위원들이 하길 뭐 바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제일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본인보다 연륜 있는 국무위원이 없어요. 가장 연륜 있는 국무위원이고 본인이 예. 국무위원회 부의장이고 총리이기 때문에 앞서 윤인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대로 정말 이걸 반대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예. 반대를 했어야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반대했는데 대통령 앞에서 아니되옵니다 하지 못할 정도 할 정도의 용기도 없고 여기에 놀려가지고 멘붕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이 그냥 집에서 쉬지 대통령 할 생각 왜 했을까? 또 이제 그 얘기가 아니 이 정도의 가슴과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지도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은 죄는 자기가 잘 아니까 예.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면 나를 향한 수사, 정치 탄압, 보복 이런 식으로 좀 예. 당의 힘, 당원들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혼자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뭐 계획대로 되는 건 없죠. 특히 정치의 세계에서는 계획대로 다 되면 다 대통령 되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좀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요거 연결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현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장타짜 취재했어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취재 안 했어요. 그냥 뭐 이미 들었는데 뭘 그래요? 취재를 해요. 아니 분위기. 저 플렉스. 그냥 분위기. 플렉스. 분위기가 참 햇살이었다가 예. 지금 먹구름이 상당히 왜요? 밀려오고 있어요. 어두워졌어요. 분위기가. 진짜? 예. 왜요? 본인 거듭 얘기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를 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공개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나도 기억을 잊어버리고 잊고 싶었던 일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구속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영장 나올 때 우리 네 타짜의 공통적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이거 구속 안 될 것 같은데 특검이 바보가 아니고 뭔가 들고 있겠지 영장실질심사에 뭘 내놓은 이 얘기하셨잖아요 다들 그죠? 그게 있을 수 있다. 그걸 분위기가 추경호 좀- 원내대표실에서도 감지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하여튼 그쪽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안개도 끼어 있고 예. 좀 어두워요. 그래서 뭔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봐도 얻을 네.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원내행정 거기 저기
형광등이 꺼져가지고 형광등 꺼졌어요. 예, 안 고쳐.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형광등을 껐는지 모르겠으나 그 보좌진들 핸드폰들도 있고 아,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뭐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한덕수 당시 총리랑 꽤 오랜 시간 통화를 했잖아요. 7분. 그거 7분은 길어요. 길지. 그러면 그냥 말을 느리게 한다고 해도 7분이면 할 수 있는 말 다 하고 그때가 이 군이 출동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일인가요? 이런 일입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설명을 쫙 했을 겁니다. 임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체포는 한동훈 전 대표도 하기로 했고 지금 상황 자체가 대통령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7분이에요. 예를 들면 군이 장악할 때까지 버텨라 뭐 이런 그런 거 예를 얘기가 있을 수 있는 7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말씀한 대로 한덕수 전 총리가 그와 비슷한 얘기를 진술했다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뭐 전 뭐 영장실질심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한 총리가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예. 특검으로부터 이제 본인의 양형과 관련돼서 어허. 뭐 어떤 그 베네핏을 얻었다라고 보기에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계엄 주요 임무 종사를 수행한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버텨라. 이거는 어떻게든지 그 버텨야 된다라고 그럼 진짜 주요 임무 종사다. 진짜 주요 임무 종사거든. 예. 그렇게 진술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어 보이고 다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예. 추경호 대표의 혐의와 관련돼서 응? 이제 특검이 수사한 결과가 있는지가 변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온 내용만으로 본다면 영장 발부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최근에 또 기류가 영장이 잘 안 나오는 기류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과연 특검이 그 정도만 가지고 영장 청구를 아. 제1야당의 전직 원내대표한테 했을까? 그것 이외에 수사를 통해서 다른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겠죠. 아.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교롭게 영장실질심사가 아마 오늘 체포동의안 통과하면 다음 주 화요일 2일 정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결과는 아마 3일 사건이 무기나 3일 새벽에 나와요. 예. 그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계엄 1주년 관련해서 무슨 행사하고 뭐 다크 투어? 돈 들여서 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헬기도 띄우고 한다는 건데 그날에 맞춰서 뭐 여론을 쫙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혹시나 영장 전담 판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예.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계엄 1주년에 내가 이거 구속영장 발부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예. 날짜를 이거 훨씬 전에 보고됐었잖아요. 예. 회기 지나서 다시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부러 맞췄다. 당연히 날짜를 맞춘 거 민주당은. 예, 민주당은. 근데 그럼 과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예. 국민의힘은 그냥 단순하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한 장 발부된 게 아닌 거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제 시나리오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제가 봐서는 계엄 그럼 이렇게 되겠죠. 당의 이제 메시지가 계엄 1주년을 맞아 뭔가 사과를 한다거나 전향적인 모습으로 가려는 목소리가 그냥 완전 히 사라지겠죠. 그러게. 만약에 구속이 되면.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사과 메시지 써놨다가도 발부되면 찢어버리고 투쟁 이렇게 간다? 그럴 지금 수밖에 근데 없잖아요. 사과를 안 하는 쪽으로 지도부는 정리를 한 거 같죠. 그 얘기 이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초재선들이 뭐 이제 준비를 한다는데 지도부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가 예. 개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도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게 예. 최근에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들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자극합니다.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가 이 사람들을 너무 말랑말랑하게 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엄벌로 생각도 바뀔 수 있다 기류가. 저는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고 괘씸죄라는 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 그러니까 판사는 다 다르지만 중앙지방법원 전체 기류가 야 이거 내랑 너무 비상경- 말랑말랑하게 해주니까 이거 막 덤비네. 그리고 막 망언하고 욕하고 예. 판사를 모욕 주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건 12월 3일의 기간보다는 지금 재판부의
그 어떤 그 마음을 화나게 만든 김용현 변호인들이 한몫할 수도 있다. 추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예.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 여론조사를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등 나오거든요. 본인도 대구시장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본인은 본격적으로 대구시장 출마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장 지금 나가려고 하는 10명의 다른 후보들도 상당히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내심 바란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역학관계도 대단히 복잡해지고 당내 역학관계도 지금까지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그래 좀 너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일단은 그냥 내가 안 말하고 가만히 있을게. 그거는 내년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예.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예. 조금이라도 불이익 받지 않으려고 그러한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후보가 확정되다시피 결정이 되면은 다른 중진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장동혁 체제에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게 파장이 엄청나게 자, 커져요.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광고 듣고 저 더 들어볼게요. 김태호 정치쇼 여의도 타짜 3부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저 네 타짜가 그냥 저 광고 나갈 동안 요 얘기는 타짜 했을 때 하고 요 얘기는 본방북에 했을 때 하고 다 그냥 큐시트를 다시 만들었어요. 네 타짜가. 이거 안 원래- 봐도 돼 이제. 아니 원래 큐시트 잘 없잖아요. 사실 보는 척만 하는 왜 거지 그래 뭐. 우리 이 작가님 예. 민식이면 공, 대에서 쓴 큐시트를 요 얘기 정성스럽게 봐야지. 이 얘기는 저 본방불가에서 해야 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와 위험해. 윤타짜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네? 어디까지 얘기하지 이러고. 아니 근데 예. 추경호 대표 구속 여부에 그 얘기하다.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좀 느슨하게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구속되면 영장이 기각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당내에서 많은 것 같고 영장이 발부됐을 때 대비가 별로 안 돼 있는데 기각되면 내란 정당 해산 프레임이 바로 작동할 거예요. 기각이 아니라 아니 구속되면 내란 정당 해산 프레임이 바로 작동될 거고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와우. 어쨌든 당시의 원내대표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기가 어렵죠. 근데 계엄 1주년 반성문 사과문 써놨다가 그거 찍고 이제 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투쟁에 나서 봐야 국민들한테는 그냥 이제 국민의힘은 그때부터 그 내란 정당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오래 못 간다 그렇게 되면 뭐 아니어도 오래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니 왜냐하면 그 진짜 스스로 먼저 당 해산하고 재창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내몰릴 거예요. 근데 저렇게 뭐 나가자 싸우자 이런 걸로 당이 유지가 되겠어요? 지방선거는 코앞에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아직은 뭐 구속되지 않았으니까 불구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너무 내란 정당, 위헌 정당 해산 이렇게 몰고 가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어도 내란 정당이죠. 뭘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최종 심의 나오기 전까지는 위헌정당 심판할 만한 근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선거에서의 프레임 자체가 이게 추경호 의원의 구속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 그러면 민주당에서 실제로 헌재에 제소는 안 하더라도 정부에서 제소는 안 하더라도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프레임으로 가서 지방선거 가죠. 최소한. 이런 정당에게 표를 주겠느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상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는 치러야만 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완전히 바꿔서 거기에서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당명을 바꾸든지 해가면서 치르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는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쉽게 치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 프레임이 작동을 한다는 거네요. 실제 100% 제소 여부는 조금 두 분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그렇죠. 예. 프레임이 정말로 작동을 한다면 지도부가 입장 바꾸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어렵겠죠. 네. 지금 이 결과를 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당은 결국 선거로 사는 건데 예.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는 건데 이대로 가면 지는 거를 그대로 보고 있겠어요. 아까 중진들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분들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도 그분들이 국회의원 몇 번씩 하신 분인데 가만히 계실 상황은 아니라고 그럼요. 봐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럼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이제 내란 정당 프레임 없어하고 더 밖으로 나가나 장 대표가 막 그러나요? 그러기도 어렵죠.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예. 의원직 상실형은 아니지만 어허. 유죄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뭐 패스트트랙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막는 거지 나가기에는 이걸 가지고 기각이 됐다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12월 3일을 뭐 어떡할 거예요. 그냥 한숨 돌리는 정도. 예. 한숨 돌리는 기각되면. 정도. 네. 와 죽다 살아났다 요 정도구나.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결국 12월 3일이잖아요. 결과 나오는 날 새벽에 야 그날 많은 일이 있겠어요. 결국 제일 보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뭐 다 예상이 되는 거고 정해지는 것 같고 다크토어까지 준비한다니까. 중요한 건 국민의힘 장도국 대표인데 그래서 혹시 같은 장씨니까 참사자 네. 알아봤어요? 뭐 하고 뭘 있는지? 뭐 메시지 내긴 내겠지. 근데 알아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사과는 또 왜 하냐. 김재원 의원이 또 어제 아주 명언을 남기셨더만요. 이미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이미 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다. 또 사과하면 갈등만 커진다. 당내 분란만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예.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뭘 준비할지는 그냥 예상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전 당초에는 뭐 비상계엄 사과 20% 하고 이재명 나빠요 80%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재명 나빠요가 이제 99%가 되지 않을까. 안 한다 생각이 사과? 아예. 아니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저 김민수가 사과하겠습니다. 우리 보수 정당을 맨날 이렇게 꼬리 내려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뒤에 사과할 거 있습니까? 사과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 이거 그냥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는 더 그거예요, 실감나게. 그거. 응. 한번 아니 근데 틀어드릴까? 체제 전쟁을 얘기해 놓고 네. 뭐 사과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체제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리고 12월 2일까지 장애 집회가 잡혀 있고 예. 장애 집회에서 이재명 끌어내리자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마이크에 대고 외치는데 다음 날 갑자기 사과 이게 맥락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의사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사과 안 한다. 예. 그러나 이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나서 사과해야 된다, 방향 전환해야 된다 하고 있고 이제 의원들도 굉장히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우리라도 사과하자. 예. 근데 이제 뭐 의원들이 나서 사과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일 같고 사과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뭘 사과해야 되느냐. 이제 계엄이 잘못된 일이다. 이거는 뭐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예. 그거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당시에 탄핵 반대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습니다. 그 당론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고 어쨌든 우리가 내세웠던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이제 국민들한테 죄송한 일이죠. 위헌불법적인 계엄을 통해서 그걸 사과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그 사과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더 강하게 맞불 놓고 싸우자는 기조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그 내부가 예. 12월 3일을 기점으로 상당히 동요하지 않겠나. 이대로 가면 선거 못 치른다. 예. 그게 이제 당 내분이나 분란의 요인이 되겠죠. 앞으로 상당 기간. 자, 요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장 소장이 얘기했던 여론조사.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에브리 뉴스 의뢰로 에브리 리서치에서 지난 9월 26일에서 28일까지 실시한 조사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주호영 14.4, 추경호 13.0. 예, 뭐 1위는 아니고 2위 오차범위 선두권. 내에 2위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 아, 근데 1등 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찾아볼게요. 너무 사심 섞인 어쨌든- 여론조사 그 분석 아닙니까? 저희가 찾은 건 요거예요. 그래서 예. 2등하고 1등하고 어쨌든. 차이가 얼마 안 났나 봐요. 선두권. 예. 선두권이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 입장을 보면 이게 사과라는 거에 대해서 뭘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계엄에 대한 사과 김재원 최고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계엄에 대해 사과했으니까 또 사과하면 갈등만 있는. 계엄 사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12월 3일은 당론 탄핵을 반대했던 그 당론을 바꿀 것이냐. 이건 옛날에 김용태 비대위에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안 하고 있잖아요. 어허. 쌍권 체제에서도 안 했고 예. 지금 지도 체제에서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있어요. 탄핵 반대에 대해서 당론을 취소하고 한동훈을 품고 일단은 한동훈을 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했던 측이잖아요. 그 다음에 윤건희 부부하고 절연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겠습니까? 지도부를 새롭게 꾸려야 됩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순간 장동혁 체제는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안 하겠네.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결론은. 이렇게 수순으로 가야 아, 사과하면 그런 식으로 쭉쭉쭉 그렇게 가야 되니까. 쭉쭉쭉 가야 되는데 예. 이걸 하겠냐고.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동혁은 우리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정광훈이고 이렇게 계속 더 안으로 체제 전쟁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사과를 못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걸 둘로 나눠야 되겠죠. 네. 저는 야, 이거 장 대표는 사과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왜요? 네.
알죠. 사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근데 하면 어떻게 된다는지 본인이 너무 아니까 네. 이제는 하면은 서타자가 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과를 안 하는 사람 얘기는 아까 지도부의 어떤 최고위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은 안 하는 거죠. 사과 의사가 없는 거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아예. 그걸 구별해서 봐야 한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네. 장동혁 대표도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과를 할 경우에 오히려 내부 분란이 더 커진다. 네. 이걸 우려해서 사과를 안 한다기보다 그런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 아니 요즘 집회 나가가지고 연설하는 거 보세요. 그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메시지인가. 전혀 그런 의향이 저는 없다고 보고 네. 확신범에 가까워요. 어? 그때 하다가 그냥 예. 들어가가지고 18명 중에 1명 속했을 뿐이지 수석 최고위원. 그 뒤에 행동은 일관됩니다. 그래서 뭐 사과할 의향이 있으나 당내 분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사과를 안 한다라는 거는 예. 오히려 제가 보기 약간 물타기고 사과할 의향이 없어요. 아니 근데 어제 오후인가 국민의힘에서 공지 알립니다 해가지고 뭐 일부 언론에서 장동국 대표가 미국 2일에서 4일 그러니까 비상겸이 있었던 3일을 껴서 미국 간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공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일요신문인가 일요시사인가 그 주간지 거기서 이를 시사. 일요시사에서 시사의 시사.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워싱턴 글로벌 보수 포럼 IDU 국제민주연합 포럼 2025 여기에 장동국 대표가 비상겸 그날에 참석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이거, 전환길 씨도 참석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만나러 가는 거 아닌가 싶.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장타자 아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기사만 보고 했는데 예. 그거 진짜 간다면 정신 나간 거죠. 이게 보니까 예. 그럴 거 같다고 얘기한 걸 단독으로 쓴 거예요. 아, 일요 그래요? 서울이라는 데에서. 확정된 건 아니고. 서울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포럼이 있는데 날짜가 딱 그 날짜니까 글로 도망간다. 장 대표가 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막 커져가지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걸로 보여요. 어쨌든 일요 서울에 편집국장이 제 친구니까 네. 왜 이 기사 썼냐고 제가 물어볼게요. 어디서 쏟은지. 알았어요. 저 본방불 같은. 금방물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저 10분 시간 동안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그건 오보다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긴 했으니까 안 가긴 안 가겠죠. 네. 어쨌든 그는 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확인해 알겠습니다. 주시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국 대표 사과와 여부하고 이제 저 국민의힘의 어떤 저 방향 요거는 저 심화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방불가에서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거 또 국힘 얘기 좀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당심 70% 룰. 이 진짜 한대요? 100%할 것 같아요. 100%. 100%? 네, 왜냐하면은 네. 나경원 전 대표가 기획단에서 이거를 다 논의를 모아가지고 예. 이미 결정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부정적인 내용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또 당원들의 당원 주권주의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랑 비슷하게. 그래야 자신의 당 대표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이 좀 올바로 쓰니까 어? 결정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당내 당원들의 뿌리가 깊어야 우리가 외연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게 기획단의 조지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룰을 당심을 70% 반영을 하면 당의 세력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한다라는 게 웃기잖아요. 민심 반영률을 높여야 우리가 외연 확장하는 거지. 대부분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법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했겠냐? 의도가 된 거지 뭐. 정치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나를 위한 것은 아니야. 본질을 훼손하지 마. 폄훼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5대5로 할 거야. 네, 본인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지난번 2021년인가요? 그때 당내 경선했을 때 오세훈 41, 나경원 36 이 정도 나왔어요. 그때 당심 50%, 민심 50% 했을 때. 근데 70%까지 당심 쫙 끌어올리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지금은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나 이건 역전할 수 있어. 나 서울시장 후보 될 수 있어. 서울은 다시 보수에게 불리하지 않아. 민주당 후보들 보니까 만만한 것 같아. 나 서울시장 될 수 있어. 이런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룰 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 왜 지금 왜 당심 강화가 중요한지 쭉 페이스북에 쫙 썼잖아요, 의원님. 자 박다짜 보셨죠?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경원 의원 페북까지 보진 않아요. 보도가 돼가지고 그 네. 논리들이. 아니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네. 어쨌든 그
지금 당성 예. 이런 거를 부쩍 강조를 해요. 당성이 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뭐 이해관계가 일정하게는 일치하는 거라고 보고 결국 이제 당의 외연 확장이나 뭐 중도로의 그런 그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넓히는 이런 거엔 크게 관심이 없고 결국 강성 당원 지지층 혹은 그런 어떤 당원들 중심으로 안으로 강한 결집을 하겠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당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경원한테 좋은 게 장동혁에게도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이심전심에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지금 수사받는 걸로 기소가 되면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에 따르면 출마 못하죠? 공천 피선거권 배제돼.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 네. 그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다음 당규가 네.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네. 출마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후보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면 당내에서 여러 지금 그 도전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나경원 의원이기도 하고. 근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안전판을 깔아놓는 게 본인한테 나쁠 게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장동혁 대표도 당장에 본인이 무슨 당내 경선에 나설 상황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뭐 앞으로 차기 그 대선도 있고 또 차기 전당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자면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는 반대의 목소리가 그렇게 강하게 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우려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막상 개정하려고 그러면 가만 아니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물밑으로는 얘기하는데 예. 왜 저거 이렇게 반대하는 그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1인 1표제 둘러싸고 아하. 막 반대하고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원외 조직이 성명서 내고 심지어는 뭐 가처분 소송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저 굉장히 중요한 룰 개정일 수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근데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분들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반대하는 듯한 모습이 안 보여요. 선거 포기해서 그런가?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추진 단장이잖아요. 예. 기획단. 기획 추진 기획단. 단장인데 기획 단장이면은 이제 뭐 정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보다 나경원 의원이 훨씬 더 당내에서 입김이 더 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왜냐면 선수도 그렇고 예. 장동혁 지도부 보면은 그 옆에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다 나경원 의원한테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7대 3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경원 의원의 거위의 꿈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뭐요? 서울시장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두 번째 당대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그것까지 노린 포석이다. 그거를 노린 포석이다 장기적으로 그래 보여요. 그래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니 당 대표는 지금 8대 2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럼 100% 만들겠다는 어머 나중에라도 이건 이제 서울시장 그런 이후에 당 대표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그럴 토대를 수 만들겠다. 있죠. 예. 네,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허.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5대5로 하겠다. 서울에만큼은 5대5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출마 생각이 있으면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장을 안 맡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룰을 만지는 데 있는데 설령 내가 나가면 내가 만진 거 빼고 원래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좀 안 맞죠. 예, 오해를 받잖아요. 윤희석 대변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본질을 훼손하지 마세요. 저를 폄훼하지 마시라고요. 나성철. 제가 뭐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제가 그런 거 준비하고 룰 개정할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이상해요. 그 윤 앵커가 대변인님. 하는 방송이라 그래요. 그 앵커가 하는 방송이고 누구누구랑 가까워서 이래요. 윤타짜가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뭐 제가 뭐 사감 갖고 하겠어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알겠습니다. 요 업그레이드 버전 나경원 의원 이야기는 저 본방불교 업그레이드 버전이 좀 있으니까 그때 말씀 나누도록 하고 마지막 이슈 잠깐 이거 짚어보죠. 오늘은 아침에 어제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1호 지시를 내려서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됐어요. 1호 지시가 뭐냐면 지금 저 이화영 전 지사 연어 술 파티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전 지사가 그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많이 기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퇴정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검찰이 이거 무단 법정 퇴정하고 말이야. 이거 감찰해라라고 어제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대통령 지시? 다른 걸 다 떠나서 그게 대통령이 지시할 사항인가 싶습니다. 해외 순방 다녀오자마자 그러니까 본인도 연관돼 있는 이제 특정한 피고인의 법정에서 사건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거예요. 그거는 대검까지 어쨌든 소통을 하고 그 대검의 지시를 받아서 기피 신청을 낸 거고 기피 신청을 내면 변호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퇴정하는 게 관행이고 욕하면서 퇴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 김용현 변호인들처럼. 예. 근데 그게 법정 모독인가요?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국민참여재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 주관적인 의혹일 뿐이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에 6명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다 기각하니까 충분한 이게 이제 공판 예. 아주 공판 중심주의가 확고한 게 국민참여재판이잖아요. 예. 결국에 이제 저기를 설득해야 되는데 국민참여재판에 나온 이 배심원들을 그러려면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박성용 검사나 또 설주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다 증인 기각하니까 이건 이제 공정한 재판이 못 된다 하고 기피 신청하고 퇴정한 건데 이걸 감찰하고 징계할 사유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검찰 내부에서 혹은 법무부에서 관할할 문제지 대통령이 그 특정한 지시를 한다는 게 오해를 사기 좋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재판 관련된 피고인을 유리하게 해주려는 이제 그런 대통령의 재판 개입이다, 공판 개입이다. 왜 이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까지 지시를 했대요. 더 이상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요거 민주당 측 대통령 측의 반론은 서타자가 본방불교에서 해주시죠. 지금 하면 안 되고. 지금 짧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뭐 이제 사법부의 어떤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하래요. 기피 신청을 하는 건 좋은데 그만하래. 집단 퇴장을 그만하래.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타짜 유튜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본방불교에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